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6일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2위가 됐다는 소식을 CNBC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붐 뒤에 있는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에 계속 베팅하면서 수요일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도 수요일 주가가 5% 이상 상승한 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본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붐 뒤에 있는 칩 제조업체에 계속해서 베팅해서 애플을 추월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2위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시총은 3조 9,900억 달러로 애플의 시총 2조 9,9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앞에 있는 회사는 3조 1,50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있네요.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난 5년간 3,29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24% 이상 상승했고, 지난 해부터 쭉 상승한 거죠. AI 칩 분야에서 약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소수 클라우드 회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엄청난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고, 가장 최근 분기 동안 GPU 판매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427% 상승한 226억 달러로 회사 전체 매출의 약 8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아이폰 제조사 애플은 매출 성장이 최근 몇 달 동안 정체되면서 주가는 올해 약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애플은 가장 최근 분기별 수익 보고서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이 4%, 아이폰 매출이 10% 감소했다고 밝혔고, 애플은 중국 내 수요, 제조 및 새로운 가상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전략적 질문과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애플은 시총 1조 달러와 2조 달러를 달성한 최초 회사였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추월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애플보다 주식으로서 더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이 회사는 주로 게임을 목표로 삼고 3D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판매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 칩과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자, 연관해서 방금 나온 24분 전에 나온 엔비디아 관련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비슷한 내용 중첩되겠지만, 엔비디아는 AI 붐으로 인해서 시총 3조 달러가 되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엔비디아는 수요일 장중 거래에서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자들이 AI 붐을 주도하는 칩을 대부분 만드는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애플은 2022년 1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한 최초 미국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1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3,224% 상승했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엔비디아는 올해 2월에 2조 달러 시총을 돌파했고, 그로부터 3조 달러를 돌파하는데 약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엔비디아는 비싸고 강력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총 2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매출과 수익에 대한 월가의 예상을 깨고 이번 분기에 약 2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의 급등은 오픈 AI, 챗 GPT의 핵심과 같은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칩에 대한 기술업계의 요구에 힘입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구한 회사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가 있네요.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GPU를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산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 이제 3위로 밀려난 애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애플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잘 나가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면서 무슨 뭐 비전 프로 등등등 하면서 지금 AI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지금 2위에 이어서 3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회사는 낙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틀리풀 기사. 애플 주식을 워렌 버핏이 매도한 이유가 이것인가? 키포인트 첫 번째, 버크셔 해스웨이는 1분기에 애플 지분 13%를 매각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현재까지 시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워렌 버핏은 매각 이유 중 일부는 세금 문제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기사는 추측해보는 거죠. 본문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최고 보유 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세계의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거대 기술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거의 11% 상승한 것에 비해서 애플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S&P 500보다 주가가 1% 미만 상승했기 때문에 S&P 500을 크게 앞지르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부 거대 기업들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급등했지만, 애플은 최신 기술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결과는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아이폰 시장이 계속 성숙해짐에 따라서 회사가 매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문제는 애플이 가장 큰 후원자의 지지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는 2024년 1분기에 2분기 연속 애플 지분을 줄였습니다. 이번에 버크셔 해스웨이는 애플 주식 1억 1,600만 주를 이상 매각해서 보유 지분을 13% 줄였습니다. 주식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서 버크셔는 이렇게 지분을 줄인 것이고요. 자, 버핏은 애플을 지지하는가? 워렌 버핏은 자신의 사고 파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억만장자 투자자들보다 개방적이지만, 그러니까 다 알려준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여전히 버크셔 주식 매매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5월 초 버크셔 연례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애플 주식 매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제공하면서 버핏은 매도 한계, 자본 이득 세율의 변경 가능성과 버크셔 이익 중 일부를 고정하기 원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버핏은 자본 이득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주주들에게 올해는 21%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좀 더 높은 비율로 할 예정인데 실제로는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애플을 좀 팔았거든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버크셔가 애플 지분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은 애플을 보험 회사인 보험 사업과 BNSF 철도 레일로드에 이어 버크셔의 세 번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애플을 여러 번 극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버크셔는 보유 지분도 조정하고 있으며, 애플의 최근 수익 보고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 회계년도 2분기 매출은 아이폰 판매가 감소하고 회사가 중국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9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애플의 이전 성장 전략을 유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다시 성장하려면 제품 판매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EPS는 해당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서비스 성장이 제공하는 높은 마진으로 인해서 개선되었습니다. 애플의 모트, 즉 경제적 혜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버크셔의 애플 매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아이폰 제조사가 경제적 혜자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스마트폰과 장치를 판매하려면 투자자들이 계속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전 모델보다 눈에 띄게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주기, 즉
소비자가 새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이폰 판매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16세대 아이폰 기기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 트레이드 마크인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회사의 상당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및 알파벳과 같은 동료 회사가 AI와 관련해서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얕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애플 주식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는 30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로 거래되는데 이는 수익이 감소하는 회사의 특히 높은 평가입니다. 더 강력한 매출 성장세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버핏이 애플을 매각한 실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현재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나쁜 이유는 아닙니다. 애플은 핵심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AI 경쟁에서 뒤진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비싸다.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당신이 버핏이든 아니든 이것들은 오늘날 모두 애플 주식을 팔아야 할 좋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애플은 핵심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AI 경쟁에서 뒤진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비싸다. 자, AI 경쟁이 참 대단히 핵심적인 이유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애플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아이폰 기계를 많이 팔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애플이 AI를 심어가지고 더 판매를 하면은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기다려라, 두고 봐라 했는데 두고 보기는 무슨 두고 봅니까? 지금 세계 시총 3위로 내려갔는데 앞으로도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핵심 사업 아이폰이 아니라도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많은 거죠. 휴대폰 회사는 정말 많잖아요. 즉 혁신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뒤처지게 된다. 그것도 혁신을 리드해 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애플의 혁신을 리드할 것인가? 지금 CEO는 아마도 현상 유지에 뛰어난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세대 성장이 나올 것인가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45도 이상, 뭐 50도,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더라도 여기는 여전히 지금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면 AI 배우, 그 다음에 AI 붐을 이끌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설립이 돼서 이제 될 건데 이제 이러한 신생 기업도 여기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할 것이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수요가 있으면 그리고 혁신이 있는 회사면 사람들이 계속 돈을 주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그냥 게이밍에서만 분야에서만 안주하고 여기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그대로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 뭐 가상화폐 관련 그리고 뭐 AI 관련 계속해서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총 2위라는 좋은 성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자,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는 뭐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봉으로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울기 성장성에서는 엔비디아가 더욱 가파랐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2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왜 이렇게 3위까지 1위에서 3위까지 어떻게 밀려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